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중대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기죠.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예상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뭐 각하될 것으로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 돌아가는 그 형편을 보게 되면은 장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충격적입니다. 부정선거 흔적 없었다. 국정원에서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이슈를 부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를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이 사실상 그 부정선거가 제일 무거운 이슈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아니다. 부정선거 어 점검을 해 봤지만 그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국회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거 자 이런 기사 뉴스를 어떻게 인제 봐야 되는가? 요게요 현재는 중앙일보 단독 기사거든요, 중앙일보.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걸 지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진정성,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만일에 국정원이 에 정말 진정성 있게 뭔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요. 그게 헌법재판소에도 재판에도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부정선거 흔적이 있었다라고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작년에 벌써 여름 무렵에 그 서버 점검을 일부에 대해서 해 봤다. 그때 벌써 많은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 네, 대통령이 그래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고 이미 그전에도 벌써 방첩사에다가 부정선거를 수사할 수 있게끔 대통령령으로 뭔가 조치를 해 놨고요.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부정선거를 뽑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 일종의 작전이 바로 이번에 계엄인데요. 근데 이 국정원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이거는 이상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기사를 일단 제가 좀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국정원에서 쓰는 기명으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인제 되돌릴 수 없는 기사다라고 생각했는데 쭉 읽어 봤지만 국정원에 누구라는 말이 없어요. 자 이게 보면요.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안 점검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근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을 최근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최근입니다.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최근에 보고한 내용이 이들이 진짜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중앙일보에서 뭔가 이렇게 과장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자 이것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부정선거 의혹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가장 큰 명분 중 하나죠 사실은. 지금 김형현 국방부 장관도 말이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인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김영현 장관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말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정말 구국을 위한 그야말로 숭고한 뜻으로 계엄을 발동했다. 그리고 계엄을 했던 그 이유 중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대통령도 그렇고 이 김영현 장관도 그렇고요. 사실 이번 이 계엄은 그 두 분의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라고 인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의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제 18일 복수의 정보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7, 9월 선관위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
선관위 시스템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는 내용을 지난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국회에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국회 요청에 대한 보고에서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선관위 직원의 이메일을 해킹해 대외비를 포함한 일부 업무 자료가 유출되는 등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다른 기관보다 취약하다고 판단했을 뿐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보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국정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다. 이런 발언을 직접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은 선관위 요청으로 보안 점검을 했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요구를 거부했던 건 지난해가 아닌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국정원이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시행했을 때고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우려가 제기된 지난해 5월 6월엔 선관위가 국정원에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자체 보안 점검을 추진한 적은 있다. 이런 기사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맥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왜 이 민감한 시기에 국회에다가 그런 보고를 했는가 이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국가기관이 대통령과 지금 멀어지는 것인가? 대통령을 버리는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정원 하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중에 제일 미들맨들을 거기 이제 수장으로 이제 배치하고 거기 주요한 보직에 지금 앉히거든요. 근데 그 국정원에서 진짜로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보고를 국회에다 올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중대한 국면이다. 또 윤 대통령은요,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국정원은 선관위가 실제 국정원의 권고대로 보안 관련 문제점을 개선한 사실을 올해 초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윤 대통령과 사실상 친구로 알려져 있는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도 지난 13일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과 관련해 선관위가 보안상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는 건 인정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상당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이들이 혹시 서버를 그 사이에 교체해버린 게 아닌가, 모든 부정선거의 의혹을 지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지난해 10월입니다. 선관위 보안 점검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백종욱 3차장은 우린 해커의 관점에서 침투가 되느냐를 확인해 본 것이라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답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안 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나온 것은 딱 요 한 사람이죠. 백종욱 3차장입니다. 자, 아무튼 이 같은 내용은 윤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요, 우리 인터넷 공간에 이제 퍼져 있는 내용들, 그리고 우파 유튜브들 일부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정원이 그때 점검을 할 때 해킹 툴을 심어놓고 몰래 나왔다. 그래서 그 해킹 툴을 통해서 선관위의 전산 관련 그리고 서부 관련 내용을 전부 다 지금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미 다 분석을 마쳤다. 그래서 포렌식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뉴스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아무튼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 때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근거를 발견했다고 하진 않았죠.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말했습니다. 자, 다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치권 반응이 나올지도 인제 궁금합니다. 이게 중앙일보 단독 기사지만 워낙 중요한 뉴스 기사이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만일에 날아가게 되면 부정선거 이슈가 만일에 묻히게 되면요. 이게 부정되면은 대통령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구해주는 도와주는 국가기관이 한 곳도 없어요. 내각도 대통령의 편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은 더 완전히 뭐 여기는 뭐 남처럼 행동하는데 국민의힘 지금 108명 의원 중에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뭐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죠. 뭐 개헌을 하자. 응? 내각제를 염두에 둔 개헌 발언을 지금 원내대표 권성동 입에서 막 나오고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87 개헌 이후에 그 많은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지나갔지만 한 명도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이제 사실상 내각제를 염두에 둔 발언을 이재명 만난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자, 부정선거 이거는 저는 그런데 대통령이 뭔가를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중앙일보 기사는 이렇게 나갔고 국정원이 설령 부정하더라도 어쩌면 대통령은 국가기관과도 싸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국정원과 싸우고 검찰하고 싸우고 공수처하고 싸우고 경찰하고도 싸워야 될지도 몰라요. 정광훈 목사 요즘 자주 발언하는 게 국민혁명이죠. 이런 식이면 국민혁명밖에 답이 없나요? 자, 그거는 그 후의 이야기고요. 국민혁명은 헌재가 만일에 대통령 그 탄핵 소추를 인용해 버릴 때 그때는 이제 국민혁명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겠죠. 이제 그때는 국민혁명이 하겠고요. 그게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혁명이라는 게 정말 그게 좀 지나는 일입니까? 어쨌거나 그것만이 이제 책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그전에는요. 결국은 이제 법리 다툼, 논리 싸움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이 주장과는 달리 다른 이슈로도 얼마든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정황이 있죠.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간 게 저들 아닙니까? 도대체 이 국정 운영을 못하도록 발목 잡은 게 뭐 사사건건 뭐 몇 개입니까 그런 게. 검사 탄핵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기관의 각 수장들을 얼마나 많이 탄핵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탄핵 진행 중에 있고 하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는 게 저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전횡이랄까 그 예산을 향한 그들의 그 일방적인 독단 이런 것은 계속해서 저질러지고 있죠. 도저히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작태를 수도 없이 보여왔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국헌을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국정을 이끌기 위해서 계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원포인트 아주 작은 계엄이에요. 계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엄이라는 이름에 어떤 목적을 가진 깜짝 쇼 같은 거였었죠. 자, 아무튼요. 법리 논리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정선거 이슈가 저는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만에 하나 그게 없더라도 충분히 성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 구인 체제가 되면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지금 세상에 이제 유력한 어떤 메이저 미디어들, 언론 미디어들, 그리고 국가기관 자체도 지금 냉랭한 상태. 국회가 지금 한쪽으로 완전 넘어가 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만 보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따릅니다. 그래서 6인 체제로 가게 되면 대통령이 이제 그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9인 체제가 되면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에서 보기로는요.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을 미국의 좌파들도 있죠. 그들이 보는 것과는 좀 다른데 여기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고위 관료의 탄핵을 시도하고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방해를 받는다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드리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게 이게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저런 걸 이제
행사할 수도 있다. 부정선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부정선거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